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7차 유행이 이르면 다음 달에 올 수 있고 새 변이인 BQ.1이 새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이달 하순에 6차 유행 저점을 찍은 뒤 증가세로 돌아서 11월부터 7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어들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고열이 계속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보조금 제한 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내후년부터 27개 EU 회원국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폐기물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고수해온 애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화 물질을 소지해도 흡연과 동일한 과태료를 물게 되며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르면 다음 달에 올 수 있고 최근 미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새 변이인 BQ.1이 유행을 주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이달 하순 하루 신규 환자가 2만 명대로 6차 유행 저점을 찍은 뒤 계속 증가해 11월부터 7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 점, 거리 두기가 완화된 점, 새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KMI는 또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BQ.1이 7차 재유행을 주도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서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잠잠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고열이 4흘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막아온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등입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두 감염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4주 평균 두 바이러스 검출률을 봐도 최근 4년간 이 시기에 잠잠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데 3년간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뒤 태어나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3세 이하 영유아는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가벼운 감기 정도,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소아 응급 환자는 검사보다 진료를 먼저 하고 시공간 분리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독감 유행이 앞으로 심화되고 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왔을 때에도 절대로 현장에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에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 위원장 또 해열제를 먹어도 38도 이상 열이 3일간 계속되거나 경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함께 달빛 어린이병원 등을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해 열이 나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간접 흡연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19%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건강검진 당시 비흡연자이면서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7만여 명을 평균 33개월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간접 흡연 노출군은 비노출군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9% 높은 것으로 추산됐고,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다가 새로 노출된 그룹은 35%나 더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 최근호에 발표됐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서맨서 호킹 박사 연구팀이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3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같은 식욕 억제제를 먹었지만 여성 체중은 20% 줄어든 데 비해 남성은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여성에게 효과가 더 큰 것은 약동학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지난주 날씨학개론에서는 대형 산불의 급증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이어서 오늘은 산불이 대기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여러 피해가 뒤따르는데 지난 시간에는 재산 피해 그리고 생태계 피해 등을 짚어주셨거든요. 자, 오늘은 대기 환경 그리고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올해 9월 22일이었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마샬 벅 교수 연구팀은 환경과학 기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벅 교수는 캘리포니아 등 서쪽 지방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청정대기법으로 깨끗해졌던 공기질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산불로 인해 대기 오염이 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대기 오염 규정은 이것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 특히 산불은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수천 마일 이동해서 먼 지역까지 영향을 준다. 2021년 여름에 뉴욕은 미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로 세계에서 가장 나쁜 대기질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벅 교수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5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하루 정도 건강에 나쁘다고 간주되는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었는데 이제는 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대기오염 노출 사례가 산불로 인해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불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없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그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서부 지역이거든요. 네. 이 경우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올해 1월 6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발표했던 그 논문에 따르면은 폭염과 대형 산불이 동시에 그리고 더 자주 발생을 하면서 미국 서부 전역의 대기 오염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논문에서는 2020년에만 미국 서부의 68% 이상 약 4,300만 명 사람들이 하루 이상 유해 수준의 대기 오염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수치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광범위한 대기 오염 사건의 빈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로키 산맥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폭염까지 겹치면서 오존에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논문의 수석 저자인 드미트리 칼라시니코프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고농도의 미세먼지와 오존이 동시에 발생하는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폭염과 더 많은 산불을 유발하는 날씨 패턴의 증가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산불이 생태계나 어떤 그 화재에서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9월 7일에 이런 그 보고서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되는 폭염의 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지속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서 금세기 산불의 증가는 대기질을 악화시키면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추가로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산불은 그을음이라든가 재를 공기 중으로 내뿜고요. 이것은 짧을 경우 수마일에서 긴 경우는 수천 마일 밖에 사람들이 흡입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매년 적어도 산불로 인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미국 사람들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27배가 증가를 했고요. 네. 2020년에만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뭐 산불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구기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20년에만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흡입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오염된 공기를 마신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이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스탠퍼드 대학의 마셜 벅 교수 연구팀은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격렬한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높인 오염물질을 흡입을 했고요.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요. 또 연구팀이 5월에 발표했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5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더 멀리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종양 발생률이 10%가 높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한편 임신 중에 산불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조산의 위험성을 높이고요. 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결과를 악화시킨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산불 연기와 코로나 사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이끈 프란체스카 도미니치 하버드대학 교수는 버크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잘 검증되었고 흥미로운 연구 영역인데 산불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다른 출처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주로 미국의 연구 논문에서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우리나라도 산불이 무척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있나요? 네, 그렇죠. 올해 참 우리나라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5월에 그때 밀양에서 발생했던 산불에서 발생했던 대기 오염 물질이 50km 떨어진 부산까지 도달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밀양 산불은 6일 동안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축구장 1,068개 규모인 763헥타르의 산림을 태웠는데요. 신라대학교의 전병일 교수 연구팀은 밀양 산불이 인근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밀양에서 방출되기 시작한 연기는 경남 김해를 거쳐서 부산 최남단인 가덕도 해상까지 부풍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하죠. 네. 산불 지점으로부터 남동쪽 35km 지점인 김해 동상동은 산불에서 방출된 대기 오염물질에 도달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배, 미세먼지 농도는 4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어떤 시도에서든지 산불이 발생한다면 50에서 100km 떨어진 도시의 대기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대형 산불 발생 때 호흡기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안내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산불이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 기후 변화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페텔 타일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낮은 배출량 시나리오에서도 산불과 관련된 대기 오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지구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지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네. 사실 산불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지역이 고위도 지방입니다. 현재 고위도 지역은 전 세계 기온 상승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위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은 엄청난 탄소를 보유하고 있는 토양입니다. 예전에 이게 얼어있거나 축축해서 불이 잘 붙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급격한 기온 상승 또 건조하로 산불이 나면서 영구 동토층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 배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네. 이렇게 될 경우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온실가스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고위도 지역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 배출되는 검댕이가 극지방에 떨어지면서 빙하와 눈을 덮게 되면 알베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빙하와 눈을 녹이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 세계가 하루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산불 예방 그리고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 학개론 KB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ader, writing. 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회원인 8개 출판사와 작가, 소비자 등이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관련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구글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제3자 결제 등으로 수수료 10에서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EU 환경장관 이사회는 현지 시각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초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조차로 2024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헤드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게임기,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EU는 공통된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 단자와 급속 충전 기술이 조화를 이뤄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 폐기물을 상당량 줄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고수해온 대표적 업체인 애플은 USB-C 타입으로 단일화할 경우 이미 양산된 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기업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대학 교수나 정부 연구소의 연구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술 전쟁의 천병인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갈수록 작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층을 쌓을 수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 국내에서 개발된 238단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 경쟁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자사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1등 우위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틈새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리의 금속 소재 연료 탱크를 탄소 복합 소재로 바꿔 중량을 30에서 40%가량 줄였습니다. 항공기 좌석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만들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모색을 하는 것이. 심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 기업 연구자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경쟁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연구자의 70%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회적인 평판은 낮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산업계 연구자의 사기 신작을 위해 도입된 것이 기술 개발인의 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위주의 정부 재정 기념일이 과학의 날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처음 도입된 1981년 10월 24일을 기념해 기술 개발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기술개발인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지 않을까. 기업 연구소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44만 명에 달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되는데 추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 한려해상 등 해상 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척추 동물 10여 종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와 울릉도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헤테로드릴러스 등 신종 생물 10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칭, 긴참 염통성게 등 국내 미기록종 3종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신종 무척추 동물 가운데 요강류 2종은 아예 새로운 속에 속하는 종으로 최초 발견지인 독도에 이름을 붙여 각각 독도 체레스와 아마로미존이라는 속명이 부여됐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도 해역에서만 관찰되던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의염 통성게가 울릉도에 서식하는 것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서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 지수 BSI가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BSI가 86.7로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매출 둔화와 재고 증가, 자금 사정 악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 감세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높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그 시행사에서 딴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 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규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매물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이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채안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만큼 바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50조 원 이상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일부 기업이 채권 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본점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시세보다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중앙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A 운수회사는 2014년식 14.5톤짜리 화물차를 담보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비슷한 차량 시세가 7,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엔 차량 시세가 8,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식 11.5톤 화물차 시세는 6,590만 원인데 감정평가서엔 8,500만 원으로 가격 부문만 다릅니다. 또 다른 화물차 역시 감정 서류 가격이 사이트보다 2천만 원이나 높게 차이납니다. 담보 가치를 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 새마을금고 화물차 담보대출은 차량 감정액의 6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감정 평가를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금고 측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사이트 가격을 위조한 겁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있는 시세표를 출력을 하고 그림판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지급을 해드렸고요. 결국 새마을금고의 주력 사업인 화물차 담보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담보 가치를 허위로 올린 거로 보입니다. 심지어 특정 운수회사나 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감정가를 더 높게 쳐준 일종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이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고객 유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정 서류 위조는 지난 2,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대출만 29건, 모두 30억 원에 달합니다. 감정 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마구잡이로 대출 한도를 높여준 건데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이자 연체 등으로 일부 손실도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명동 본점을 자산 육성 부문 최우수 금고로 선정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과다 감정이나 특혜 대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한 건만 확인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당 대회 기간 발표를 미뤘던 경제 성적표가 시진핑의 권력 독점에 쐐기를 박는 대관식이 끝난 뒤에 공개됐습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서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을 선두로 서열대로 입장하는 7명의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 경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리커창, 왕양 등 전임 지도부의 경제 관료들이 물러난 자리엔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도 기존 경제 라인이 모두 빠졌습니다. 차기 경제사령탑을 맡게 될 리창은 부총리로서 국정 경험도 쌓지 못한 데다 상하이 서기 시절 도시봉쇄 책임마저 거론됩니다. 奋力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시진핑 1인 천하를 선포한 대관식이 끝난 뒤 중국은 미뤄뒀던 경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3.9%, 시장의 예측보단 높지만 올해 목표치 달성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 제로 코로나 방역이나 미중 갈등 같은 안보 문제 앞에서 경제 분야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실제 내수 활성화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띄우기에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中国要在对外开放上进行大幅收缩，甚至呢讲我们要搞什么自给自足的这样的经济。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새로운 시대 시진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며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相信在习近平总书记的领导下，我们会取得越来越大的成就。 시진핑 한 사람의 결정이 시장 경제 원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정치 구도가 마련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할 건 없다면서 내부 정치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국 경쟁에 책임 있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체제를 확정한 것을 두고 백악관은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eah, so we're just not going to comment on internal party politics there inside the PRC.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면서 긴장이 일어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조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been clear that we're focused on responsibly managing the competition with the PRC. This is perhaps the most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 특히 양국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Discussed a possible face-to-face meeting during their recent call and agreed to have their teams follow up to sort out the specifics. We don't have anything further in terms of details on time or loc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시 주석과 5차례 화상 통화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면 회담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6선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도심 외곽 지역인 북한산 일대에서 이번 주말, 도심은 이보다 조금 늦은 다음 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아름드리 은행나무 등 녹지가 조화를 이룬 중구 세종대로, 아름다운 벚나무를 느낄 수 있는 성동구 매봉길입니다. 단풍길 96곳의 전체 길이는 총 153km,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 수량은 5만 5천여 그루에 달합니다.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할 텐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의사소통에서 우리의 몸짓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그러니까 몸짓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인간은 소통할 때 말과 행동을 함께 사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93%가 비언어, 즉 몸짓으로 이루어지고 말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몸짓과 움직임, 표정, 행동, 서 있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데요. 네.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언어인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진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마음 먹은 것은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몸으로 하는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신체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소통에서 93%를 신체 언어가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심리학자이자 비언어 의사소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폴 에크만은 아무도 거짓말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짓말에 성공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거짓말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체 언어는 다양하지만 거짓말이 의심될 때에는 상대방의 목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거짓말이 들키진 않을까 하는 불안과 함께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속일 때 우리의 몸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보통 천골이라고 하는 여기 쇄골, 중앙 오목하게 네. 들어간 부분을 만지거나 가리는데요. 여성은 목을 만지거나 목걸이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 남성의 경우 넥타이 매듭을 바로잡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목을 만진다면 뭔가 불안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목에서 거짓말의 신호를 찾을 수 있다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목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네, 우선 팔은 생존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생존을 돕도록 설계되어서 원초적인 감정이나 의도가 드러나는 곳인데요. 떳떳하지 못할 때 팔은 뻣뻣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속이기 쉬운 얼굴과 달리 팔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이라서 믿을 만한 비언어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 팔은 개인의 영역이나 권력을 표시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나 열차에서 팔걸이 공간을 더 차지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은근히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지배적 성향이 강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세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의자 주위에 팔을 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팔을 펴서 다른 의자 위에 걸치는 것은 확신에 차 있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쭉 뻗어 펼친 양팔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비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변연계에서 비롯되고 나는 확신에 차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팔과 목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도 그렇고 굉장히 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이 손짓에 담긴 의미도 있을까요? 네, 제가 두 분과 다른 채널의 앵커분들 뉴스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네. 모두 손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손을 데스크 밑에 숨기고 뉴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약간 묶여있는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 못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네. 불편한 것은 우리의 몸이 부지 중에 허락도 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손이 보이면 신뢰감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말하는 동안 손을 감추면 상대방이 의욕을 품게 됩니다. 네. 배심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손이 책상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배심원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심원들은 변호사의 손을 보고 그의 변론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배심원들은 증인이 손을 숨기면 뭔가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지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고 손의 표현이 부족하면 전달되는 정보가 질이 낮아지고 정직성을 의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대화를 할 때 제스처를 좀 더 잘 쓴다면 훨씬 더 이 전달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화할 때 말고도 사실 손으로는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 인사에 담긴 의미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게 되면서 가볍게 주먹 부딪히기로 악수를 대신하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혹시 두 분도 그 인사를 해보셨다면 네.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의미요? 뭐 반가워? 이런 거 네, 이게 아닐까요? 좀 약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네.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새로 생긴 것처럼 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주먹 부딪히기는 연결 신호입니다. 상대와 흡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체 언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연결이었습니다. 네. 재택근무와 만남의 제한 때문에 한 공간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유대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죠. 실제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말보다 신체 언어에 더 의지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먹을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결 신호였다니 또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소통에서 이 목과 팔, 손, 상체에서 보여지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체 중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사실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체 중에서 가장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이라고 대답을 네.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는 문명화된 인간이 표정을 숨기는데 굉장히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진실한 감정을 가장 자주 숨기고 속이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표정에서 진실한 감정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마음과 상관없이 표정을 관리하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진화를 위해 표정을 숨기고 속이고 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FBI는 진심을 파헤칠 때 얼굴보다 다리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다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이 표정 관리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런 만큼 얼굴보다 이 거짓말을 보려면 다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 이 다리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네, 다리와 발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두 분이 물론 저의 얘기를 항상 잘 들어주시지만 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흥미를 갖고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발의 방향이 저를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발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상대가 나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발이 나가는 문 쪽이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과 다리는 신체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대화를 할 때 저는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손도 봐야 되고 목도 봐야 되고 발의 방향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과 또 신체 언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쉽게 사례로 한번 예를 들면 남성분들이 여자친구나 아내가 말로는 화가 다 풀렸고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상대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화를 신체로 표현하고 있어서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로 하는 의사소통보다 신체 언어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과 신체 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땐 신체 언어를 믿으라고 합니다. 신체 언어는 본능적인 것이고 비언어적 신호들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본능과 직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나오는 경고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몸짓이 말만큼 혹은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코너 이름처럼 사람 속을 한 길 정도 더 알아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암 치료 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간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혈액 내 유전자 변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검사에서 TP53 돌연 변이를 보유한 간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율이 더 낮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반응 추적, 재발 모니터링 등의 혈액 검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데이터에 분류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프 신경망 모델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찬영 교수팀은 그래프 데이터의 내재적인 관계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 기법에서 변함없는 관계를 학습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법, 관계 보존 학습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학습법을 그래프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결과 정점 분류 문제에서는 예측 정확도를 최대 3% 향상했으며 간선 예측 문제에서는 6%의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쌓인 과학기술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통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생성과 분석이 가능한 과학기술 통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과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와 이용자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기술 통계와 결합한 다양한 융합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감 정보를 제외한 분석 결과 반출도 가능해 민감 정보 유출 우려 없이도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개인 비서나 환경 인지, 생산 농장 등 오는 2035년의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담아낸 만화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지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래 ICT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담아낸 함께 만드는 2035 미래 세상을 온 오프라인으로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책 전반부는 개인과 사회, 산업,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등장할 18개 신개념 형상을 나누며 후반부에는 지구온난화, 신약개발 등 사회적 이슈 6개를 담아냈습니다. 만화책자는 국공립도서관과 교육기관 등에 배포되며 애트리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나 야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네, 흡연 행위는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과태료가 10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